자, 일단 2교시 진행합니다. 예, 우리 도시화법 들어가요. 눈사람 모양 떠올려야 돼요. 이제. 눈사람 모양. 자, 19번. 도시화법상 이 개발계획 공모에 관한 내용이 있죠. 공모한다 할 때.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 우리 공모한다 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2번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밑줄거요.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응모자 우선 지정입니다. 자, 3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선생님들이 이 내용이 틀렸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 도시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은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돼요. 이 계획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인 개발계획이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이 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중요한 경우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니까. 예의가 원칙도 모르고 있었는데 원칙부터 내지. 꼭 예의를 내. 참.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 원칙부터 좀 내지.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첫 번째 공모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시골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골이 어떻게 잡았었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에 개발낙지가 이렇게 타고 있고 균형을 잡고 있고 자식도 균형 주고 위로 올라간다. 이게 자식도 균형 주고죠? 자식도 균형 주고. 이 내용이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주고 해가지고. 주고해서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다 하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야. 도시적 외지역. 그 다음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00분의 얼마? 30 이하인 지역이어야 돼. 그래야 시골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투기 세력 몰려가지고 100원짜리 땅이 200원 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모하는 경우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이 틀렸어요. 공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고. 4번은 지정권자는 유예 3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공부에 사후 계획 등을 1회 이상 공고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응모기간 90일 이상 밑줄거요. 응모기간 이걸 60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죠. 90일입니다. 그건 조금 유치하지. 90일 이상이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20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인데 최고 난이도예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보면 A도의 B시인데 B시가 지금 인구 80만인 대도시입니다. 우리 천안시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대도시죠. 네, 대도시에서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 밑줄 긋고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에 밑줄 그어요. 취락지구라는 말. 자, 그 다음에 150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2009년 3월 8일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갑니다. 환지 방식 밑줄 그어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죠. 조합 동그라미 칩니다. 환조 용역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걸리겠죠. 진행하였으며 2014년 10월 27일에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자, 도시개발 법령상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의 B시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였다. 맞죠? 네. 대도시장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를 묻는 거고, 2번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환지 방식입니다. 앞에다가 환지 방식 써야죠.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3분의 2, 2분의 1에 동의요건 충족해야죠. 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 3분의 2 이상 밑줄, 2분의 2 이상 밑줄을 그어놓고 맞죠. 자, 3번은 당해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선생님들이 이게 틀렸어요. 취락지구와 도시적 외지역의 지형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써놔요. 원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죠? 이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취락지구 이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 외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걸리죠. 이게 틀렸어요. 자, 4번을 보면은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2014년 10월 28일 다음 날이니까 10월 27일 다음 날이죠. 28일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죠? 환지처분 공고일은 다음 날, 공사완료 공고일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5번은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밑줄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선생님들 맞아요? 우리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한해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만은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또 걸리죠. 이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야. 항상 내가 숙제 좀 내면 내가 바쁜 일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개그할 단계가 아니지. 빨리 시간을 빨리 드려야 되니까. 눈치도 없이 나이 먹어봐. 눈치 자꾸 없어져. 자 봐요. 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뭐냐? 제한.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자, 요게 지금 요 내용이 예전에는 제한의 내용이 지금 요게 좀 여기에 제한도 있었고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우리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시행자죠. 요자가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해달라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안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제 시도지사한테 요청한다. 이런 틀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틀로. 지금 이 제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동그라미 쳐요.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여기에서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국가 제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제한 안 되고 조합 제한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제외하고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토교통장관에게도 제한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관3시청에서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관 3시청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장이에요. 공공기관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이죠. 정부 출연기관장, 출연기관장의 제한이에요. 기관장에 있어서 제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은 정부 기관장들을 얘기합니다. 이 자는 직접적으로 국토교통장관에게 제한해요. 이렇게 제한이란 말이에요. 내용 아시겠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권자가 됐을 때 국토교통장관에 직접 제한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보면은 3번에 21번에 3번 가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받은 자는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선생님들 이게 맞아요. 이게 2개월에서 1개월로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반영 여부, 제한 여부 통보 1개월이에요. 물론 이제 1개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주죠. 2개월은 나오면 틀립니다. 자, 3번이 옳은 문장입니다. 자, 4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대상 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갖다가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한할 때 3분의 2예요. 3분의 2.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이죠. 제한해서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제한하면 3분의 2. 그 다음에 환조 용령에서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지방자치단체 등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죠. 자, 5번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행정청 부담이 원칙이지만 제한하는 자가 있다, 요청하는 자가 있다 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자, 제한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원칙적 행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 제한하는 자가 있다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 자, 22번 한번 봅시다.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있죠. 요것도 확인학습 좀 부탁드립니다. 요약집 보고 특히 조합 설립할 때 한번 예상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고 1번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산정할 때요. 국고유지 면적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건데 포함해서 산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 동의권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1000제곱미터의 이 토지를 갖다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천안시도 한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다. 본다 하는 거 포함한다는 거 이게 틀렸어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집합건물 구분 수요자는 각각을 토지 수요자로 봐야 돼요. 대표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아파트 한 동에 이제 150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면 150개를 다 봐야 되는 거지 그중 대표 한 사람을 본다 하면 틀립니다.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는 각각 보자 하는 점. 자, 3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자, 공람 공고일 후 밑줄 그어놓고 후에 동그라미 쳐요. 후 이렇게 들어가면 전 걸로 가자. 항상 이렇게 걸린다 그랬죠? 자, 후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수요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공람 공고일 전 걸로 갑니다. 전에 동그라미 쳐요. 수요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 4번 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동의를 처리한 사람이 있다. 전에 동그라미 딱 치고 전에 갔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자,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맞습니다. 5번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자 하는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 한 번 정도만 읽어보고 시험장 가요.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수요자 7명 이상이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7명 이상, 우리 이제 그 정비법에 가면 토지소유자, 토지등 소유자 5명 이상이죠. 추진력 구성에서 여기는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권자, 무조건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인가 승인권자. 딱 한 번 환지계획 작성에서만 우리 행정청의 아닌 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을 때 그때 인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자 하는 내용이 한 번 나오죠.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인가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잡아가 주셔야 돼요. 자, 2번을 가겠습니다. 23번에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밑줄 환조 용명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2분의 1 밑줄 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와로 연결해야 되죠. 밑, 고 이런 형태로 또는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플러스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로 한다면 틀려요. 동의한 해버리면 틀립니다. 동의한 일정한 동의요건을 받아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지면 강제가입제라 그래요. 반대하는 자도 당연 조합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한 빼야 돼요. 동의한 빼고 그냥 토지 소유자로 한다에 걸립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정비법에 가면 당연 퇴임한다에 걸립니다. 이건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걸리고 있고. 자, 4번을 이렇게 낸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번을 조합원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뜬 사례도 있어요. 우리 임원의 결격 사유를만을 규율해 놓고 있는 거지.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규율이 없어요. 그것 조심하고 임원이 이제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것 조심하고 5번 갑니다.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조합원에게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는 거 경비 밑줄 그어놓고 자 24번 보겠습니다. 토이상한 채권이죠. 자 토선이에서 나오죠. 수용 사용 방식 토선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가 발행한다는 거 단지 발행할 때는 뭐인지 시행자가 발행할 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이 되겠죠. 자 1번을 보면은 시행자는 부재부동산 토지자의 소지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이 관련 없음. 토지상환 채권이 아니에요. 도시공개의 시설채권. 도시공개의 시설채권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국토계획법률. 다시 한번 확인학습 해봐야 돼. 국토계획법률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이게. 도시공개의 시설사업이야. 도시공개의 시설사업에서 나오는 이 채권 매수대금 일부를 갖다가 지급하기 위해서 매수대금을
그때 이 내용이 나와요. 도시공제 시설 채권 이렇게 써놔요. 토지상한 채권을 지우고 1번이 틀렸고. 자, 2번 갑니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 보증받아야죠. 민간만 보증받고 승인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모두 받자. 지급 보증 밑줄 보증의 동그라미 쳐요. 자, 3번은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 밑줄 그어놓습니다.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자, 그 내용 일부를 발행하기 때문이죠. 자, 4번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은 모두 받는다. 그 다음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죠. 발행자가 정한다 해서 나오는 거고. 네, 맞는 내용. 자, 25번 들어갑니다. 자, 도시활법령상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가 있다. 원형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원형지를 공급 개발할 수 있는데, 자, 1번 원형지 면적은 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밑줄 그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2번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밑줄 그어요 등으로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장,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자. 그죠? 네,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별표 쳐요. 3번. 자, 이주용 주택 밑줄 2줄, 공공문화시설 밑줄 2줄, 기반시설 용지 밑줄 2줄, 임대주택 용지 밑줄 2줄고요. 이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범위에서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원형지 매각 제한에 걸리지 않죠. 요건 첫 해 시험 문제, 법이 만들어지거나 첫 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요것도 매각이 가능해요.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뭐 10년, 공사 완료되고 나서는 뭐 5년 먼저 끝나는 기간에는 원형지 계약을 갖다가 매각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매각 제한에 걸리는 거. 그 중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주용 주택, 공공문화시설,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요건 10년 범위에서 승인받아서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답니다. 아, 중요한 내용 이것만 출제 안 됐습니다. 자, 3번이 일단 틀린 내용. 4번 원형지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지정권자는 네모에 걸었습니다. 지정권자죠. 원형지 공급 계약을 직접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예요. 근데 지정권자는 뭐 승인을 취소하거나 뭐 이제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걸려야 돼요. 자,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밑줄, 시행자로 하여금 원형지 공급 계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자, 밑줄 그어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입니다.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5번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네모. 시행자가 직접적으로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착지 3반이죠. 착수하지 않는다, 지연한다, 3자한테 매각한다, 위반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부지정 토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를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없다라고 떠요. 있답니다. 있다.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자,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죠. 나 도시가 되는 게 싫다. 예, 토지 보상해줘라. 빨리 나갈 거니까. 뭐 이런 경우. 자, 3번이 틀렸어요. 유의 2의 경우입니다. 거기도 틀렸네. 3의 경우가 아니고 2의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환지로 받아야 돼요 또. 환지가 지정돼야 됩니다.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자 하는 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바꿔놓습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4번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사용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거야.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거야. 이건 환지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환지를 하여야만 되는 사유입니다. 환지를 하여야 되는 사유예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는 환지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환지 예정지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환지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돼야 이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제 사용 수익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지정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각종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일부 사용하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정해 줘야 돼. 제외가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 환지를 해야만 된다는 거. 자, 5번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미치고야 돼요. 끝나는 때 권리의 소멸이죠. 다음 날 권리의 생성입니다. 그거 하나만 잡으면 된다 그랬죠?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7번 들어갑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종전의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입니다. 그거 잘 받아야 돼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인데 이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이렇게 바꾼다고. 이래 바꾸면 안 돼. 효력 발생일을 따로 별도로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과 같은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죠. 자, 2번을 보면 위에 1에서 종전의 토지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환지 예정지도 사용하고 옛날 땅도 사용 수익하면 안 되지. 그래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없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시행자는 채비지용도 중요하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까지도 가능하죠. 그 내용 꼭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을 뿐 처분할 수 없다라고 떠요. 그러면 틀립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밑줄 두 줄. 땅이다 하면 무조건 시행자 관리해요. 이걸 행정청이 관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데 우리 땅이다 하면은 무조건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자, 맞는 내용. 5번 보면 공공시행자는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형 주택 건설 밑줄 보여요. 공공시행자, 시국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건설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의 인가상업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유념해서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28번 정비법 들어갑니다. 우리 정비법이다 하면 지금 쭈쭈쭈도 쭉가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기수, 정수 떠올려야 됩니다. 기수 쌍둥이, 기본 방침,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인가 3번 나온다. 조사관 인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스크린이 되어야 돼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8번에 1번 보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옳은 것은 뭐냐?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양호 밀집이에요. 선생님들 양호 밀집 이것만 잡으면 돼. 양호 밀집한다. 밀집되어 있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이다. 이렇게 양호 밀집. 자, 첫 번째 사업은 중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재개발 사업이 열악 밀집, 재건축 사업이 양호 밀집 이렇게 들어가죠. 그 내용이 양호 밀집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지방공사를 얘기하죠.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어디에서 나왔는데 같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 말이. 그때 주택상환사채지. 발행자가 이자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요. 거기에서는 이게 나온다고. 우리 정비법에서는 주택공사 등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3번을 보면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은 정비 기반시설이 아니죠. 이건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기반시설을 어디까지나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공원, 공용주차장 뭐 이런 것 등은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뭐 공동구라든지 뭐 이런 거. 자, 4번 갑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동그라미 그 밖에 안전 동그라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붕안 정확히 발음해야 된다. 기억나요?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예, 맞아요. 자, 4번이 맞고. 자, 5번은 정비구역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나대지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지금 뭐가 틀렸냐면 정비구역 안에서 해서 틀렸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구역 안에서 한다. 소규모로 한다라는 거이.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 이 말을 가로구역 안에서로 바꿔놓습니다. 자, 29번 들어갑니다. 정비구역 지정 효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1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밑줄 이걸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맞아요. 우리 눈사람 모양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우리 여기에는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정비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읽거든요. 자, 2번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 밑줄 긋고 하나의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 밑줄 그어요.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묶는다는 얘기는 조합이 하나로만 나와. 사업시행계획이 하나로 작성되는 거고 분할한다는 얘기는 사업시행자 조합이 각각 A조합, B조합 둘이 나온다는 얘기고 사업시행계획이 각각 다 달라지고 착공과 준공이 달라진다. 건폐율 용적률이 다 달리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번은 시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기수에서 정수까지 자, 이때 행위 제한을 하죠. 토지 등 소유자의 수, 조합원 수 증가하는 걸 막겠다 하는 취지. 딱 두 가지만. 건축물의 건축 밑줄 두 줄, 토지 분할 밑줄 두 줄. 이걸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토속 채취, 토지 형질 변경 이런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자, 4번 보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밑줄 그어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 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쭉 갈 때 5년 이런 내용이죠. 의무적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임의적 해제 사유가 감옥 30전 요청 10년 동안 뭐 이렇게 이제 잡아갔었죠. 자, 5번 동그라미 5번 가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당해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밑줄 이게 아니고 관리사업구역이에요. 관리사업구역. 다섯 번째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네. 자, 30번 넘어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지방도시기준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임의적 해제 사유라고 써야죠. 예, 과목 30전 요청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1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 밑줄 그어놓고 과자 동그라미. 2번에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추진상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밑줄 그어놓고 목적 달성이 어렵다 목에 동그라미 칩니다. 과목 30전 요청이죠. 3번이 틀렸어요. 추진후가 구성된 구역에서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이거 제가 강조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진후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어야 돼요. 추진후의 구성이 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죠. 30점 요청입니다. 100분의 30 이상 밑줄 요청 동그라미 쳐야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줄 그어요. 자, 첫 번째 사업이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10년간 요청입니다. 10년 이상 경과 밑줄 3분의 2 이상 밑줄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죠. 예, 10년, 과목 30점 요청 10년 동안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5번 보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부해 고시하고 정부에게 통보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고시 밑줄 통보 밑줄 그어놓습니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31번 가겠습니다. 자,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달동네 사업과 달동네 보전사업은 이게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다 뭐 이렇게 잡작을 했죠. 자, 그래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며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달동네 사업과 달동네 보전사업,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조합설립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죠. 별도의 동의 요건 징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밑줄 그어요.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정비 사업, 즉 재건축 사업에서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올해 이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돼서 건설업자 등록사업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물론 뒷돈을 대줍니다. 모든 경비를 대주고 나중에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그냥 휘수에 가버립니다. 원활하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 게 바로 이 조문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너무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 제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4번을 가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구티투명하게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자, 원칙은 국경을 초월해서죠.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합은 총회에서 해버려요. 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와야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원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이거든요. 국경을 초월하는데 100명 이하다 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전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위반하면 그렇죠. 이것까지 잡아서 5학년 5반에 걸려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런 것까지 공부했어. 공부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정말로 공법만 이렇게 한 건 아니지. 공법만 해서 내년에 돈 많이 벌어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자, 전원 합격해야 됩니다. 최고의 광고입니다. 천안의 새롬의 최고 광고가 전원 합격. 이번에 한번 해보죠. 32번 문제. 도시매축 환경 정비법령 규정상 이 조합설립 취준인의 업무 밑줄 한번 먹어요. 이게 간혹 시험 문제 나와요. 조합설립 취준인의 업무에 대해서. 자, 기업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가능해요? 자,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이거예요. 그죠? 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 작성이라고 한번 써놔요. 운영규정을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개최 요 정도만 한번 창립총회를 개최하자. 뭐 조합 임원의 선임 이렇게 되면 대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이런 사유에 걸리죠. 그래서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뭐 대원을 선임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들어가 보죠. 도시매축 환경 정비법령 규정상 토지 등 소유자 A, B, C 등으로 표시합니다. 수는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죠. 1인이 다수의 필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만 보죠. 하나의 주택 건축물 토지를 갖다가 다수에 있어서 이 수인이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만 봅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주면 대표 한 사람만 보죠.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면 A는 세 필지 토지와 두 개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한 사람, A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A 한 사람 나왔다. A 한 사람 나왔다. A 한 사람. 자, 그 다음에 B, C, D는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대표 한 사람만 봐야죠. 대표 B만 하나 볼까요? B 한 사람만 보자. 있으면 그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E는 또 다른 사람이네요. 그 이씨 한 사람을 보자. 건축물 소유자 이 한 사람 봐야 되겠고, 요건 대표 한 사람 내고 대표 B만을 받고. 자, 그다음에 F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는 F고 지상권자인 G가 있네요. 한 명만 봐야죠. 대표 F만 하나 볼까요? 대표 F만 봅시다. 대표. 그래서 4명 나와. 그래서 4명, 4명.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 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죠. 시험 1순위라고 그랬어요.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 미출. 안전진단 실시, 행위의 주체는 무조건 시장문수. 그죠? 시장문수, 행위의 주체는. 자, 그래서 1번에 시도지사를 갖다가 시장문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장문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1번이 정답. 자, 2번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하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몇 줄. 그 다음에 10분의 1 이상 동의어도 요청하는데 10분의 1 이상 동의어도 요청하는데 안전진단 실시하죠. 자, 3번은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네모. 이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틀려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4번은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및 주거 천사잔기조 그냥 밀자 안전진단 필요 없다. 이 내용이죠. 천재지변 사용금지 잔여 건축물 기반시설 설치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필요하다고 시장문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네모였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필요조치 요청에 미칠 거예요. 요청 동그라미입니다. 요청권자로만 나온다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 자, 35번 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내용에 공통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박스를 보면 기업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폐공가 등이 밀집되어 있다. 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동의 얻어서 또는 허가받고 동의 얻어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도 있었죠. 자, 니은번을 보면은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입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밑줄거예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시점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입니다. 디귿번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민법 밑줄거예요. 나머지 등으로 치부해버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내용들.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 자,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36번 보죠.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 공급할 수 있죠. 자, 이게 틀린 것을 고르시오.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인데 1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록채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한 밑줄 그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쌍용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하는데 5채 가지고 있다. 갑이라는 자가 5채 다 받아요 이거. 자, 2번을 보면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밑줄 그어놓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받죠? 자, 3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에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받죠? 자, 4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신설이라고 써놔요. 동그라미 4번 신설됐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기 진주로 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주택을 양수한 자, 요 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받는다. 이런 내용. 자, 5번을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록채권역에서 투기관리주기에 위치하지 아니한 밑줄 그어요. 우리 과밀록채권역에서 투기관리주기에 위치하지 아니한 고양시 떠올리자 그랬죠. 고양시. 자, 고양시에 주택 재건축 사업 한다 하면 3채까지 3주택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5채 행신동에서 가지고 있다 하면 3채까지 받는다 하는 내용 3주택 한정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7번 건축법 들어갑니다. 용어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의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까지 해서 딱 끝나야 돼요. 각 필지로 나눈다까지 해서 1필지 1대지 원칙입니다. 이게 말한다.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대지로 할 수도 있죠. 원칙은 1필지 1대지 원칙이지만 할 수 있답니다. 이런 예외도 있다. 자, 2번에 지하층 네모 엮어야 돼요. 37번의 정답은 1번. 자, 2번은 지하층 네모. 건축물 바닥에 집히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 집히면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평균 높이 밑줄 2줄.
이걸 그냥 높이가 해버리면 또 틀려요.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층 높이의 밑줄 두 줄. 이거 반자 높이로 바꾸면 안 됩니다. 2분의 1이요? 3분의 1이요?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절반 이상 쑥 들어갔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3번 주구주구 네모 엮어놓고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무너졌을 때 무조건 압사시킬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주구주구 주내기 하는 것은 바보지, 술내기 하는 것은 바보지로 잡아갑니다. 내기 바보지, 술 이렇게 되네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됩니다. 요거 꼭 잡아주셔야 돼요. 예. 오규 계단이라든지 그냥 벽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력벽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기둥, 사입기둥 해당사항 없어요. 작은 보 해당사항 없고 지붕, 틀입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고층 건축물 네모 엮어놓고 층수가 30층 이상이라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죠. 맞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4, 5, 20에서 자, 설계자 네모 엮어요. 꼭 설계자 자리에 공사 감리자를 집어넣어요. 감리자라 하면 이렇게 출발됩니다. 큰일 나요.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 작성에 매출 것입니다.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설계자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자, 38번. 자, 38번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뭐 확인 한번 해달라는 취지에 의해서 본 거지. 자,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다음은 공작물을 축조하는 자는 이 안전문제 때문에요. 원래 이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데 규모가 커버린다 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상, 특별자치, 도의자치,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요.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끝이 뾰족한 것들은 전부 다 6m를 넘어서야 돼요. 끝이 뾰족한 거 6m 넘어서야 됩니다. 자, 굴뚝 이 끝이 뾰족한 것입니다. 탑 종류 6m를 넘어서야 되니까 6m 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6m까지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고가수조 이것도 8m를 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8m까지는 해당사항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광고 뭘 사라 그러니까 광고탑, 광고판 이렇게 나오면 4m를 넘는 것 나와야 되는데 4m까지 해당사항 없죠. 옹벽이다, 담장이다, 2m를 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m까지 해당사항 없어요. 그죠? 5번에 8m의 기계식 주차. 이해하니까 이건 맞네. 이해하니까 이게 8m를 넘는 것 해버리면 주차장법으로 갑니다. 예. 자, 이해하니까 이런 것도 맞췄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이해하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다 해놨네. 공부 그냥 돈 많이 버세요. 자, 합격은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봐. 떨지 마세요. 떨었다 하면 안 익힙니다. 문장 다 했다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법조문은 다 해서 법령 조문을 입증시킬 거예요. 내가 이 제기하시는 분은 오락해가지고 내가 학원으로 와요.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 오늘로써 이제 정상 수업이 끝나는데 우리는 가만히 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비상대기야 우리도. 그래, 시험 문제 보는 날에 딱 집결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자마자 빨리 풀어서 오픈을 또 시켜요. 우리가. 때문에 시험 끝나기 때까지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긴장하고 있는 거야. 똑같다니까. 다 한 거니까. 아무튼 편안하게 가서 자신감 갖고 이름 쓰고 제출해. 시간 내 주파하고. 떨고 있지 마. 누가 죽인다고 그래? 죽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칼 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옆에서 혼자 떨고 있어. 막 여기다 칼 댄 것처럼 떨고 있다는 게 진짜. 자, 39번 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었어요. 39번 문제. 건축법령상 이 용도 변경을 하려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자,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해서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허우 설계. 허가 대상만 그래요. 옳은 것은 뭐냐? 허가 대상인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이야. 이 내용이. 위로 올라갈 때 허가, 밑으로 내려올 때 신고 이 내용이죠? 이거 맞췄어요?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요. 어떻게 1번을 알아서?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면 몰랐을 경우에 1번으로 해줘. 이걸 출제자도 다 안다고 이거 하는데 전부 다 자산 전문 연교 근거박 써놓고 자 이거에 뭐 자묘 운창 공장 방빨 해가지고 문간 종이 따지고 이거 하다 보면 10분간 걸려. 이걸 안다고 이걸 알아. 출제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그래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면 1번에 배치해. 그래야지 한 4, 5번에 배치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다른 문제 다 못 풀어버리는데 이걸 감안해. 감안하니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1번부터 천천히 잘 읽어봐야 돼요.
관광 휴게 시설을 창고 시설로 변경이죠. 관광 휴게 시설은 문관 종이 문화 집회 시설군이에요. 문화 집회 시설군을 창고 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입니다. 자묘위 운창 공장이거든. 위로 올라가 이게. 이거 확인학습 해줘야 돼. 유학집 보고서 확인학습 해야 돼. 이게 허가상이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방송통신시설. 이건 전기통신시설군이에요. 전기통신군을 의료시설로서 교복의 노교수야. 야영자시설까지 해서. 그래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입니다. 의료시설이. 그러니까 전기통신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야. 신고예요, 신고. 그 다음에 3번에 교육연구시설을 이렇게 됐으니까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에요. 이걸 단독주택으로 주거업무시설군입니다. 단공업교, 주거업무시설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지. 이것도 신고예요. 자, 4번에 운수시설을 운동시설로. 운수시설, 운동시설이 운으로만 시작하니까 또 이놈의 것이 마비가 돼버려 생각이. 운수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이에요. 산업 등의 시설군.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수판매 운동했다. 수판매 운동했다. 다중생활시설까지. 숙박시설, 판매시설, 수판매 운동, 운동시설, 다중생활시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종근생의 다중생활시설이. 그게 이제 영업시설군입니다.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을 영업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신고예요. 5번에 숙박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숙판매 운동했다 해서 동일 시설군이죠. 영업시설군 내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라고 써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하자 하는 내용이. 자, 40번 문제. 40번 문제 중요해요. 우리 건축법 적용 않겠다 하는 내용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기억나요? 네. 그거하고 이거 잡아주셔야 돼. 네. 그거하고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안 받는 거. 뭐 철도 관련 시설, 컨테이너 창고, 공장용도 이동용에 하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수문조작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 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잡아야 돼.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는 건축법령상 이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주면 완전 시골 면 리단이다 이렇게 잡아야 되죠. 면 리단 위에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 다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대도선방만 적용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있죠. 자,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 분할 제한해서 대자, 대도,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대도, 선방,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선에 관련된 내용이 대도 선방에서 방화지구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건축법 적용 다 받는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죠? 네. 2번. 자, 좀 쉬었다가 41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죠.